안녕, 살아가는 우리 딸들. 아빠가 그때 6개월 전인가, 그때 ELS 상품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하고 주의할 점, 유리한 점, 이런 거를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고, 이게 최근에 이제 미디어, 온통 미디어가 이제 보니까 뉴스가 홍콩 ELS 때문에 난리가 났다. 정말 내년 초가 되면은 폭탄이 터질 것이다. ELS 때문에 조단위, 엄청난 조단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때 6개월 전에 아빠가 영상을 그때 올렸을 때도 아마 찾아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주가 연계 증권이라 그래가지고, ELS가 equity linked stocks 이런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이렇게 주식과 똑같아. 주식하고 이게 이제 높을 때 사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은 왜 그런가? 이게 이제 보통 각국의 보통 이제 홍콩 H라든가 홍콩 H 지수, 홍콩의 이제 중국 기업, 우량 기업만 모아놓은 H 지수가 있어요. 홍콩 H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유럽의 유로스탁스 50, 이런 각국의 대표 지수 3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그래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가 다 맞아야 돼, 3개가. 근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텝다운이라 그러는데 85% 자기가 가입했을 때 그 주가 85%, 80% 이렇게 내려가요.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85%, 그러니까 만약에 3개의 지수가 있는데 3개 지수 중에서 가입 당시보다 85%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상환을 못 받아. 그럼 다음 1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6개월 뒤로. 그럼 그때는 또 85%가 될 수도 있고 80%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상품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스텝다운으로 계속 주가를 그 해당 구간에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4%라든가 수익이 결정이 연수익이지, 연수익. 4%면은 6개월 다니면 2%가 되겠지. 1년 6개월이면은 6%가 되겠고. 이렇게 약정된 수익을 이제 받게 돼. 근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낙인이라는 게 있어, 낙인. 어느 한 3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주가가 가입 당시보다 50% 또는 45% 상품마다 달라. 45%나 50% 상품마다 다르지만은 한 번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주가를 찍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또 상품마다 다르지만은 70%가 넘어야 돼. 맨 마지막에 70%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주가를 회복하면은 3년 동안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어. 만약에 4%면 12%지. 근데 원금 플러스 이제 수익이야. 근데 70%를 회복하지 못하면 50%를 찍고 절반 폭락한 거지. 70%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69% 됐다. 그러면은 31%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다. 31%. 그러면은 69%밖에 회복을 못했다. 68%, 67%, 그 다음에 55%밖에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은 45%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50%를 폭락했다가 50% 그대로 끝났다. 3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50% 절반을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ELS는 상품 만기가 6개월이거든. 6개월 단위로 스텝다운 하면서 상환이 되지만은 3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홍콩 H 지수가 근 3년 전에 12,000까지 갔었다고. 2021년 초만 해도 12,00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게 역사적인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내리막 길을 걸은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가 3,300이었는데 지금 2,500이거든. 반토막 안 났어.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때 시진핑 주석이 오고 홍콩의 데모를 막고 이런 과정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도 많았고 이런 과정에서 해외 자본도 철수하니 많이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결국 홍콩이 12,000포인트를 찍고 주가 지수가 홍콩 H 지수가 12,000을 찍고 쭉 내려와서 지금 얼마냐 하면은 6,000이 안 돼요. 6,000이 올라갔다. 6,000선에서 내려왔다. 6,000에서 올라갔다. 6,000선에서 내려왔다가 오늘 보니까 6,000이 안 돼. 이게 5,900, 5,8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났잖아. 12,000에 들어간 사람은 반토막이 났고 내년 초까지 70%를 회복해야 돼. 70% 얼마겠어? 12,000 곱하기 70%면 얼마야? 8,000 정도, 8,000포인트, 7,000포인트 넘고 8,000포인트 언저리가 안 돼야 되겠네. 70%, 70. 그러니까 8,000포인트가 넘어야지 자기가 그 선에 오는 거야. 응? 수익도 되고 원금도 회복해. 만약에 6,500포인트로 끝났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 엄청난 손실이. 원금 회복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아예 이런 낭패를 홍콩 H지수에서 보게 됐다. 나머지 S&P, 미국 S&P나 유럽의 유로스닥스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그 정도로 폭락하지도 않았고 지금 또 계속 S&P 500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고 유로스닥스 마찬가지고 유로스닥스도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뭐 전고점까지도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ELS라는 이 상품의 은행이자보다도 조금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내년 초에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됐다. 그래서 아빠가 신문 난 거를 쭉 한번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봐. 뭐 물론 그때 12,000에 든 사람도 있고 좀 더 내려와 가지고 2021년 뭐 3월, 4월, 5월 이때는 11,000까지도 내려왔지. 그때 든 사람도 있고 그래. 70%가 회복이 되려면 7,000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다 들쭉날쭉해요 사람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 6,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손실고요. 다 손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보니까 동아일보 기사인데 보니까 은퇴자 김모 씨 74살이네 보니까 하루아침에 노후자금 하루아침에 날리게 됐다. 공장에 일하면서 70평생 피땀 흘려 버렸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 평소 예금 관리를 해준다는 은행은 추천에 따라서 홍콩 H지수가 포함된 ELS에 2021년 4월에 투자를 했다 그러네.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은퇴자금 2억 4천만 원을 만원에 아들 이름으로 들어놓은 3천만 원까지 보태가지고 모두 ELS에 털어 넣었다 그러는데 그럼 얼마야? 2억 7천만 원이네. 그런데 투자 당시 11,200선이었던 홍콩 H지수가 최근에 6,000대로 아빠가 말했지. 6,000대로 떨어졌다고. 오늘은 또 5,800, 뭐 5,900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40% 넘게 급락을 해서 내년 4월 만기자, 3년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서 중간에 6개월마다 상환을 받지를 못한 거지. 왜? 스텝다운 그 85%, 80%뭐 이 구간에 들지를 못하고 더 떨어져 버리니까 중간에 상환을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막판까지 3년. 그러니까 내년 4월이 3년이야. 원금은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은행을 통해 홍콩 H지수 1회 상품에 투자한 지 10년이 됐는데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근데 이런 ELS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오래전부터.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별로 없었던 거지. 극히 이례적이다. 어떻게 홍콩 H지수가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날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그래 10년 동안 은행에서 투자 위험성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 재가입 시기마다 저도 가입한 상품이다. 늦게 오시면 좋은 상품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4%, 5%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늦게 오면 4.5%, 뭐 4.25% 많아요. 이렇게 상품이 없어진다고 재촉만 했다고 하네. 각종 투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그는 판촉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내용은 녹취에 포함되지 않았다. 녹취는 대본에 적힌 대로 말하는 수준의 형식적이었는 것 같다 덧붙였다. ELS는
기초 자산이 되는 지수,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아빠가 앞에서 얘기한 거고, 통상 6개월마다 상환이 된다고 그랬지. 기초 자산, 그때 들었던 각국의 지수 가격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6개월마다 상환을 받게 돼요. 6개월마다 6개월 상환을 받게 돼. 그런데 기초자산가의 손실 안정 기준선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는데, ELS 만기는 보통 3년, 아빠도 얘기했지. 발생 시점 대비 40에서 50% 이상 떨어지면은 원금 손실 낙인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한번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무조건 70% 이상 주가가 회복을 해야 돼. 무조건. ELS는 65% 뭐 상품마다 있겠지. 그렇게 다르게 있겠지만은 통상 70% 이상 회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아빠가 얘기했지. 69% 회복하면 안 된다. 왜? 31%의 손실이 발생해요. 그때는. 그럼 더 밑으로는 어떻게 돼?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45%밖에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 65%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 상품이지만은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이제 높았어요. 특히 이제 지수형 ELS 지금 저금 이자 은행 이자가 얼마지? 3.3%좀 하니까 뭐 ELS하고는 ELS는 더 높아야 되겠지. 안 그러면 팔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1%, 2%밖에 안 했어. 그래서 ELS 대부분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근데 유독 홍콩 H 지수가 포함된 상품만 이렇게 이제 애를 먹는 거야, 지금. 그 장기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률도 예금 금리보다 1, 2%포인트 높아서 고액자산뿐만 아니라 은퇴자들도 앞다퉈 목돈을 집어 넣었다. 하지만은 최근 고금리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투자 위험이 급격히 커졌고, 특히 2021년 초에 판매된 ELS 홍콩 H 상품의 경우 H지수, 중국 경기 침체로 H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상당수가 이미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2021년 초 ELS 상품 당시 판매가 가격 지수가 홍콩 H지수가 12,000선이었던 H지수.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했지, 반토막 났다고. 상품별 투자 시기별로 투자 손실이 확정되는 낙인 구간은 다르다. 뭐 달라. 그 당시 이렇게 가입하는 시점마다 주가 지수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낙인 시점도 다른 거야. 하지만은 ELS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H지수가 7,000 이상, 대부분 7,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돼, 지금. 안 그러면은 다 지금 원금 손실이야. 홍콩 H지수가 7,000포인트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대부분의 ELS, 홍콩 H지수 상품에 가입했던 ELS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만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좀 서너 달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전문가들 글로벌 경기와 금리,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홍콩 H지수가 크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냐. 정말 이거는 아빠가 생각할 때도 이 고금리가 당분간 금리가 높으면은 주식에 투자를 안 하잖아. 주식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다 은행에 넣어놓지 왜 주식에 투자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분간 이제 글로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고금리로 이제 나가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글로벌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높기 때문에 홍콩 H 지수라고 급반등을 하겠냐? 이건 정말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 아빠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이런 상황이 됐어.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금감원에서도 이제 은행이나 이제 이래서 상품을 파는 원래 증권사에서 팔아야 돼. 증권사에서 파는데 은행은 이제 그 물건을 떼와 가지고 은행에서도 팔아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를 상대로 이런 ELS 위험성 설명 여부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냐. 그 불안전 판매가 됐다. 예를 들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뭐 사인하게 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원금이라도 이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이제 투자자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60 넘은 고령자들이 이제 그 은퇴 자금을 이제 가입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판매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감원에 이제 금융분쟁 조정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런 투자를 했던 분들이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보니까,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은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가 확인이 되면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안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 판매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소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배상 가능성을 따져보는 방식인데, 금융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직접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이라 그러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당사자 간의 합의, 공고 등을 통해서 금융 분쟁을 해결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처리한다. 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금융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금융사의 불안전 판매 소지가 명확할 경우에 최대 80%까지 책임을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네. 또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세계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공고한 적도 있어요. 다만 과거에 파생 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도 있다. 파생 상품에 계속 가입을 해왔던 사람들은 안다고,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생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불안전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파생 상품에 계속 가입해 왔던 사람들은 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손실 보전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불리할 수도 있다. 2013, 2014년 당시에 증권사들이 판매했던 파생 결합증권이라고 있거든. 파생 결합증권 DLS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고 그러네. 당시에 판매 직원들은 고유가 시대의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은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원금의 70% 이상 날린 투자자들이 속출을 했는데, 당시에 투자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를 했다 그래요. 법원의 원고의 상당수가 파생 상품 투자 경험이 풍부해서 DLS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적고 있는데, 여하간에 홍콩 ELS, H지수 ELS에 물려있는 분들 3년을 기다려왔는데 원금과 수익은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고, ELS 상품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딸들. 주식에 투자하는 거 똑같아. 높은 데서 가입하면 안 돼요. ELS도. 어차피 주가지수야. 주가지수는 높은 데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 언제까지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연계된 주가지수를 보고, ELS 상품 같은 경우는 보고, 낮은 데서 사야 돼. 낮은 데서. ELS 상품도 꼭 주가지수를 보고, 낮은 데서 올라갈 만하면 사야지. 높은 데 사주면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떨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텝다운이라고 하지만은 85%, 80% 이렇게 안에 들면은 3년 안에는 탈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50%로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진짜 빼다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최소 한 2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ELS 상품을 이렇게 쳐다봐야지, 20% 정도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높은 데 있다 그러면은 ELS를 가입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딸들. 다음 시간 볼게. 안녕.